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수익과 비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을 저희가 구분을 좀 해볼 건데요. 수익 중에서는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좀 구분을 해볼 거고요. 이제 비용 중에서는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을 하면서 영업비용 안에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또 세분화시켜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매출원가까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나누어질 건데 영업수익은 매출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것을 판매를 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는지 그 상품을 매출을 한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제품을 매출을 한다. 그러면 제품 매출이 매출액이 되는 건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계 2급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만 문제에서 출제가 되죠. 상품 매출만이 우리는 영업수익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상품 매출을 제외한 제품 매출이나 임대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보시면 되고요. 영업의 수익은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는 포인트로 시험 문제 출제 대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은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눈여겨보시고요.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배우실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차근히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급한 건 일단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자, 2급에서 나오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매출원가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중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희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업의 비용은 이 영업 비용이 아닌 것들 보통은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자 비용이나 기부금, 영업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 그런 부분들을 영업 비용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창출된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이다. 자,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창출된 경제적 총수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경영활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판매를 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느냐, 수익을 얻느냐인데요. 상품 매출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 돈을 벌어온다면, 수익을 벌어온다면 이 경제적 효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유입, 들어오는 것,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들 다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용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익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생되는 원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상품을 판매를 해야 돼요. 상품 판매를 하면 상품이 있어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상품을 사와야만 제가 판매가 가능하니까 이 상품을 사오는 가격 혹은 직원이 있어서 직원이 회계 업무도 봐야 되고 영업 업무도 봐야 된다.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준다. 자, 이런 것들이 비용이 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비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 비용, 발생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발생주의. 발생했다.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매출을 할 때 외상으로 매출했다. 근데 분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개를 해요. 제가 지방에서 살아서 이제 가끔 사투리가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 그런데가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발생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는데 현금을 실질적으로 지금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품을 건네주는 시점에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발생주의 때문이에요. 우리는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품을 건넸다. 이 상품을 재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내가 건네준 시점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발생주의 때문입니다. 발생주의 때문이에요. 자, 비용도요. 실제로 내가 직원을 고용을 해서 직원한테 막 일을 시키고 당연히 급여를 줘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서 급여가 좀 밀렸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미지급으로 아직 주지 못한 급여가 있다. 자,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자,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우리는 수익을 인식을 할 거다. 자,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예외가 있다라는 건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예외 부분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니?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재화가 어떤 건데 내 상품을 주는 시점에 판매하는 시점에 인식할 거야. 돈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돈을 받았고 안 받았고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익 중에 상품 매출이 영업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품 매출이 나올 건데요. 물론 제품 매출도 있고 임대료 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개인 사업자면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게 문제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기본적인 영업 수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품을 매출하면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앞서서 자산이나 저희가 분계를 할 때 매출을 했다라고 했으면 매출에 동그라미를 치고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뒀죠? 상품 매출에 대한 계정 과목을 뒀어요. 수익 발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매출을 동그라미 치면 상품 매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상품 매출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저희가 매출, 애누리, 환입 및 매출 할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할인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할인은요. 자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할인 발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깎아주는 거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할인은 어떤 거예요? 좀 깎아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해서 정해진 할인 기간을 두고 기간 내에 대금을 회수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매출 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제가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재화를 인도하면이에요. 재화를 인도하면이고요. 우리가 재화를 인도했는데 다 현금을 못 받았어. 그럼 외상이 되죠. 외상이 되면 우리 계정 과목 어떤 걸로 처리를 했죠?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 외상 매출금이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적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적으면 좋겠죠. 빨리빨리 현금화를 시켜서 우리는 다른 거에 투자를 하거나 또 상품을 사와서 다시 또 매출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적은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해 갔어.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외상 대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을까? 나 빨리 현금으로 받고 싶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거래를 할 때 외상으로 주긴 줄 거야. 일단 줄 건데 네가 일주일 내에 이 외상대를 갚아주면 내가 한 2% 정도 할인을 해줄게 라고 거래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인데 내가 일주일 안에 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도 좋고 저는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 좋고 자, 그러면 그걸 매출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판매하는 시점에서 네가 일주일 이내에 돈을 나한테 갚아주면 내가 할인을 해줄게. 그게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 자, 그 다음에 애누리와 환입 보도록 할게요. 애누리와 환입. 자, 애누리,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판매 대금의 일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저희가 애누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 환입은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상품을 반품받았을 경우. 자,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일단 내가 매출을 해서 상품을 건넸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두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어떤 걸 제가 팔아볼까요? 제가 뭐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기를 팔았어요. 여러분들 회계 공부할 때 계산기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계산기를 팔았습니다. 계산기를 10개를 팔았는데 여러분들 10개를 포장지를 다 뜯어보니까 한 개가 안 눌리는 거야.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눌려야 계산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줍니다. 이유진 교수님, 제가 상품을 받았는데 지금 한 개가 안 된다. 눌리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그러면 9개, 제가 10개를 여러분들한테 팔았죠. 그러면 9개에 대한 가격만 줘. 나한테 줘. 한 개는 어차피 고장났으니까 9개에 대한 가격을 줘. 라는 게 애누리입니다. 아니면 그걸 다시 나한테 보내줘. 보내줘. 내가 한 개를 다시 받을게. 받아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다시 돌아왔죠. 환입입니다.
한 개를 일단 다시 받았어요. 물건을 받았어. 자, 얘는 물건을 받지 않고 애누리는 그냥 대금해서 차감해주는 게 애누리고요. 환입은 내가 일단 그럼 고장난 거 내가 봐야겠으니까 한 개를 나한테 보내줘 라고 했을 때 제가 물건을 다시 받았죠. 제가 판매했던 물건을 자, 환입 다시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볼게요. 자, 이자 수익이 있는데요. 은행에 우리가 돈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받죠. 그게 이자 수익이에요. 자, 은행에 왜 돈을 예치하나요? 지금 자금을 좀 있어서 이걸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은행에 예치하면 뭘 주니까? 이자를 주니까. 자,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배당금 수익이에요. 우리 회사에 자금이 있는데 은행에 예치를 하긴 싫어. 나는 좀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어. 수익을 내고 싶어. 자, 그랬을 경우에 타 회사의 주식을 제가 구입을 해서 주식을 왜 구입한다고 얘기를 했죠?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그럼 내가 타 회사의 주식을 구입을 하면서 그 회사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배당을 받았어요. 그 배당을 어떻게 인식한다?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임대료입니다. 부동산이나 시설을 임대해주고 받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임대료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업의 수익인데, 자, 임대료는 사실 그래요. 지금 앞에서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지금 임대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업의 수익은 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업 수익이 될 수 있고 영업 매수익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내 업종 자체가 부동산 임대업이다라고 한다면 이 월세를 매달 받는 게 내 하나의 일반적인 거래예요. 내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나는 상품 매출을 하지 않아.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임대료가 영업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을 구분하실 때 기본적으로 내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을 보셔야 되고요. 이 업종이 현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도소매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 매출만 영업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임대료가 영업의 수익이 될 거고 상품 매출은 아예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업종을 잘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런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도소매만 나온다.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볼게요.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우리가 그 대응되는 비용을 같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매출 원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하고요. 매출 원가. 자, 교재에 보시면 제가 쭉 나열을 해뒀는데 자, 그 부분 별표를 칠게요. 자, 매출 원가를 구성을 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하면 뭐가 나오나요? 매출 총이익이죠. 자, 이게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이에요. 자, 구성 항목인 거고요. 우리가 매출액은 이제 순 매출액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자, 처음에 우리가 팔았던 게 계산기 제가 10개를 여러분한테 팔았죠? 자, 10,000원이라고 할게요. 계산기 하나에 1,000원이었어. 너무 저렴하나. 1,000원이었어요. 10개를 매출해서 제가 10,000원에 매출했는데 뭘 빼줄 거냐면 자, 우리 방금 배웠던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 것들을 빼줄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할인은 내가 깎아줬죠. 돈을 깎아줬어요. 10,000원에 매출을 했지만 내가 깎아준 게 있기 때문에 빼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원을 빼줬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100원을 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문제가 생겨서 물건에 계산기 하나가 고장났었잖아요. 1,000원을 내가 빼줄 거야. 알겠어. 10,000원을 주지 말고 그럼 1,000원만 줘. 막 이런 식으로 뺐다면 여러분 여기서 1,000원을 뺄 거죠. 자, 이렇게 매출 환입도 있었다. 그럼 다 빼실 거예요. 10,000원이 매출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할인해주고 애누리해주고 환입해줬던 그 금액을 다 빼고 나서 순 매출액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인이 없었고 우리 계산기 한 개 고장났다고 예를 들었으니까 한 개가 1,000원이죠. 그럼 내가 매출 애누리 1,000원 해줄게 라고 했다면 10,000원이 아니고 순 매출액은 얼마다? 9,000원이 된다. 그리고 이 9,000원을 우리는 어디에? 매출액에
금액을 적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순매입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뺄 건데, 자, 이거 이렇게 볼게요. 자, 매출원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이 뭐다? 매출원가다. 기초, 이게 이제 만약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고조사를 할 거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요. 자, 1월 1일 금액이 기초상품 재고액이 되고요. 자,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입한 거, 단기상품 매입액이 될 거고, 그럴까요? 1월 1일부터 구입을 할 수 있겠죠.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입한 거,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조사했을 때 남아있던 거, 자, 이런 부분들이 기초, 기말, 단기입니다. 그 기초에 원래 내가 전년도에 가지고 왔던 거, 넘어왔던 거 있죠? 자, 그거고요. 내가 올해 1년 동안 구입했던 그런 것들을 다 매입했던 거, 구입이 매입이죠. 매입했던 거 다 더해서 기말에 내가 창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말에 10개가 있네. 자, 그럼 그게 기말에 남은 상품이에요. 그걸 빼면 우리가 1년 동안 판매를 했을 때 들어간 이 원가 자체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지금 매출원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구조를 저렇게 일렬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위부터 아래로 이 식처럼 외우시면 조금 더 빨라요.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론 문제에서 계산하는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계산하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상품 매입액, 단기상품 매입액은 어떤 걸 둘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순매입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총 매입한 게 있을 거고요. 거기서 할인받은 거, 애누리 받은 거, 환출받은 게 있을 거야. 자, 우리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요. 자, 안 배웠죠? 안 배웠는데 위에서 매출 할인할 때 여러분 안 배웠나요? 배웠죠? 상품 할 때 설명드렸죠. 자, 얘랑 같은 말입니다. 자,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내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외상으로 구입을 했죠.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주면 내가 2% 할인해 줄게. 그게 뭐예요? 매입 할인이에요. 제가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내가 전화를 해서 야, 물건에 하자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깨져가지고 내가 이거 못 쓰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그 가격 제외하고 나머지만 돈을 줘. 자, 그럼 매입 애누리가 되는 거고요. 야, 물건 깨졌어.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럼 물건 보내줘. 내가 다른 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물건 상태 보고 뭐 어떻게 처리를 해줄게 라고 했을 경우 제가 물건 다시 주면 매입 환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총 매입액에서 내가 할인받은 거, 애누리 받은 거, 환출받은 거 다 뺀 다음에 나머지가 순매입액이 되더라. 순수 매입한 금액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금액을 단기상품 매입액에 두시면 돼요. 기초상품에서 단기상품 매입액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 뺐더니 매출원가가 되고, 이 매출원가가 어디로 가죠?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원가가 되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 차감하니까 매출총이익이 된다라는 손익계산서의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교재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순매입액을 결정을 할때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을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총 매입액의 취득 시 부대 비용, 취득 원가의 포함,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품을 구입을 할 때요, 운반비가 들었어요. 그럼 운반비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상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보셨고, 자, 여러분들 회계 처리도 같이 해봤죠. 자, 이 총 매입액에는 이 취득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상품을 구입할 때 들어갔던 운반비가 있다면 운반비가 아니라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 상품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강의에서는 수익과 비용인데요. 수익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이 있다 정도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손익계산서 기본식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매입액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게 매출 원가가 된다. 그러면서 순매입액은 단기 매입액이랑 같은 말인데 순매입액은 내가 총 매입한 것 중에서 매입 할인받은 거, 매입 애누리 받은 거, 매입 환출받은 거 자, 이런 부분 빼고 그 다음에 취득할 때 들어갔던 모든 부대 비용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